김미경의 마흔 수업.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법. 나만의 원싱으로 성장 근육을 키워라. 생활 근육 쓰지 말고 성장 근육 키우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영어도 배울 때는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몰입해야 한다. 원싱에 하루 2시간 이상 몰입해야 근육이 찢어지지 10분으로는 어림없다. 안 되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느라 고생을 해야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실력이 좋아지는 J커브를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3 때든 20대든 한 가지에 무섭게 몰입해서 성장 근육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 J커브를 이뤄낸 스스로를 뿌듯해하며 달콤한 성공을 맛본 경험도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1년 반 안 해도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듯 성장 근육도 쓰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진다. 지난해에는 회사 경영을 하느라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거의 못했더니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겼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영어 강의는 못할 거라는 확신. 강의 원고를 써서 외우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머릿속 이야기를 영어로 꺼내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 근육이 무너지니 자신감도 같이 무너지면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수많은 40대들이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자꾸 늘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활 근육만 있고 성장 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새끼 밥을 먹고 회사를 다니고 일상을 사는 데는 생활 근육만으로도 충분해서 굳이 성장 근육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꿈과 커리어를 만드는 원싱은 생활 근육만으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몰입하고 슬럼프를 견디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강한 성장 근육이 필요하다. 성장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은 무거운 원싱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나 아무런 꿈도 못 꾼다. 몸은 게을러져 있고 의심만 많아지니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 하겠냐는 생각만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한 번 근육을 찢는 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내 육체에 저장된다. 그 근육으로 다른 인생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고 어떤 미션이든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세상의 성공 법칙과 성공 프로세스는 과목만 다를 뿐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몰입할 원싱을 찾는 법.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싱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스테이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싱에 대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바로 알아듣고 대충이라도 감을 잡는 사람들은 꿈의 스테이지가 적어도 3단계 혹은 4단계 이상은 되는 경우다. 이들은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적어도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분명히 안다. 꿈의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원싱이 점점 더 확실하고 뾰족해지면서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단계에서 나에게 에브리싱이 될 수 있는 원싱을 찾고 성장 근육을 키우는 훈련만 하면 된다. 문제는 원싱이 도대체 뭔지 감을 못 잡는 이들이다. 내가 지금 꿈의 스테이지에서 0단계나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다. 영어를 시작해야 내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는 것 자체도 엄청난 실력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오픈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내 주변만 봐도 오랫동안 생계에 치이다가 스스로를 꽁꽁 닫아버린 40대들이 정말 많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마음은 열려면 남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 제일 쉬운 게 책이다. 책에는 잘난 사람들의 잔소리도 많고 남이 성공한 얘기도 많다. 나를 질투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늘 알려준다. 그렇게 남들을 질투하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초보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스물 원싱만으로도 충분하다. 성장 근육이 없는 초보는 처음부터 원싱을 제대로 찾기 힘들 뿐더러 찾는다 해도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가 원싱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싱 그 자체가 아니라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20원싱을 연습하다 보면 두 번째 원싱도 저절로 알게 된다. 원싱이 에브리싱이 되는 기적. 지난 몇 년간 영어 공부라는 나의 원싱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58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팬이 생겼다. 또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비롯해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 세계 3대 부자라
라 불리는 짐 로저스, 미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마케팅 대가인 게리 바이너척을 쓴 마우로 기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2030 축의 전환을 쓴 마우로 기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애덤 그랜트는 나에게 더 많은 유명 저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짐 로저스는 1964년 제작된 한정판 금화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마우로 기엔 교수는 한국 최초로 MKUYU에서 온라인 강의를 론칭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덕분에 용기를 얻어 김미경의 리부트 영문판을 출간했는데 미국 아마존 비즈니스 계획 및 전망 분야에서 1위를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올해 나는 다시 힘을 내어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기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꿈이 성공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열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여러분은 40대가 끝나기 전에 원싱을 에브리싱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란다. 미래의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 선생님,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언니의 독서를 쓰셨던 선생님이 어떻게 웹 3.0 책을 내시냐고요. 얼마 전 인터뷰를 하자며 만난 한 유튜버는 나를 보자마자 언니의 독설과 얼마 전 출간한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를 동시에 내밀었다. 10년 전 방송 무대에서 여자의 꿈에 대해 얘기했던 강사 김미경과 웹 3.0 세상, 메타버스, NFT를 강의하는 크리에이터 김미경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요새 웹 3.0과 블록체인 연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웹 3.0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잘 설명하신다고요. 선생님 나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 공부했어요.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은 항상 반걸음 앞서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학습한 내용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계시고요. 웹 3.0은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분야라 전문가들도 대부분 2030 세대다. 그들이 보기에 나이 60에 웹 3.0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가 낯설면서도 신기했나 보다. 생계형 공부가 만들어준 놀라운 변화. 이전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나에게 웹 3.0은 단순히 직접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생계형 공부였다. 그 시장은 3년 전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엄청난 충격에서 비롯됐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코로나로 모든 강의가 취소되며 한 달 수입이 0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였다. 그동안 오프라인 세상에서 아날로그 돈만 벌어왔던 나는 한순간에 길을 잃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면 답은 공부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을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 당시 모든 기사와 리포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핵심 키워드다. 그런데 이걸 막상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 강의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를 디지털화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혔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커뮤니티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비로소 찾은 답이 MKYU였다. 나처럼 공부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자존감을 찾으려는 이들이 모여들면서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길을 찾았다. MKYU를 만든 이후에도 나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개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디지털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순식간에 나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세상을 계속 따라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시 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히 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나와 함께 공부하려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뿐이었다. 나는 얼른 전문가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드려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의 세븐테크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 그러고 나니 공부할 게 더 보였다. 메타버스와 제페토 이프랜드도 공부했고 NFT 교육과정도 국내 최초로 MKYU에 론칭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NFT를 발행했는데 가상지갑인 메타마스크를 만든 학생들이 무려 8,000명에 달았다.
단일 NFT 커뮤니티 규모로는 국내 최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블록체인이나 웹 3.0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던 40, 50,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정도가 디지털 활용의 전부였던 이들이 1년 만에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대표토에서 메타버스 생활을 즐기고 웹 3.0 생태계의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무섭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들은 4년 전에 나처럼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상의 작동법을 알아야 돈 벌기 쉬워진다. 그러나 나는 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나와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극소수의 특이 케이스일 뿐이라는 것을, 여전히 동창회에 나가면 NFT 뜻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메타버스와 웹 3.0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들 한다. 우리와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사람들은 현재 나이로 미래의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유독 마흔이 넘으면 본인이 알아서 뒤로 빠진다. 살던 대로 살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래도 세상이 변한다. 판이 바뀐다 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을 보면 벌컥 화가 난다. 이놈의 세상은 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살던 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지.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 최고의 발명품은 사람이다. 이전보다 정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만드는 개인들이 탄생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진화해왔다. 1990년대에 등장한 웹 1.0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덕분에 생겨났고, 개인들의 자유와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쌓여 웹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웹 3.0 세상도 마찬가지다. 왜 나는 아무 보상 없는 데이터 노동을 계속해야 하지? 하는 개인의 질문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로 중간거래자 없이 직거래가 가능한 화폐, 가상지갑, 거래소, 은행, NFT 등을 발명하면서 열린 게 웹 3.0 세상이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 강화하고 개인이 거대 권력에 의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다. 웹 3.0이니 AI 같은 건 10대에서 20대 애들한테는 해당되는 세상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찜찜하기는 하다. 세상 공부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의 작동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고 돈 벌기 좋은 세상을 만날 텐데 말이다. 게다가 웹 3.0 세상은 이제 시작이라 어차피 20대도 60대도 모른다. 모두가 1학년이니 먼저 공부하고 손잡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듣고 말고 할 게 없단 소리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고 나보다 3개월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 워낙 변화 속도가 빨라 대학에 가도 못 배우는 게 요즘 기술이니까. 공부하는 법도 쉽다. 요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받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나이를 핑계로 늦었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중년 프레임으로 남의 세상 보듯 하지 말자. 지금의 40대가 100세까지 돈을 벌고 커리어를 만들며 자존감 있게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차피 3.0, 웹 3.0 세상이다. 세상의 돈은 언제나 미래로 흐른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동화책을 써낸 유명 동화작가 양승숙님은 나처럼 평생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해 그녀는 스스로 놀라운 커리어를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동화책 NFT 발행 작가. 올해 55세인 그녀가 직접 코딩을 독학해 자신의 동화책으로 NFT를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이 변할 때마다 기회를 계속 놓쳤어요. 처음 인터넷이 생길 때도, 플랫폼이 막 생겨날 때도 우물쭈물하다가 놓쳤죠. 이번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매체가 책이에요. 책을 10권 정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NFT 코딩도 요즘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내 스타일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양순수 작가는 NFT로 작가와 출판사뿐만 아니라 독자도 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동화책을 NFT
1000개로 만들어 각각의 NFT에 소유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도 언제든지 NFT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과 끈끈한 파트너가 되고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그녀는 웹 3.0 세상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양 작가는 요즘 자신처럼 NFT를 발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NFT 기초 코딩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동화책을 출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동화책을 미국 아마존과 국내 출판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출간하는 게 목표다. AI 덕분에 이제 특별한 재능과 숙련된 노하우가 없어도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나는 그녀를 보며 40대에서 50대들의 숙련공 내공에 IT 기술만 탑재하면 내 3.0 세상을 충분히 주도하고도 남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1년 만에 동화작가에서 NFT 동화책 전문가, AI 콘텐츠 전문가로 변신한 양승숙 작가. 그녀는 앞으로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 커리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세상의 돈은 과거로 흐르는 법이 없다. 언제나 미래로 흐른다. 그러니 우리도 미래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 나서자. 40,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 3년 전 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하다가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을 처음 떠올렸다. 코로나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시니어들의 소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도록 수업료도 단돈 1,000원을 받았다. 다행히 디지털 튜터의 가능성과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 3만여 명이 수업을 들었고 지금까지 4,000명의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는 디지털 튜터들은 손주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지도 저장하지도 못하던 할머니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물했고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과 함께 1대1로 현장 수업에 나가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줄 몰라 가게 홍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의 시니어 사장님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얼마 전 카카오 임팩트와 디지털 튜터가 협업한 우리 동네 단골 시장 프로젝트에서는 평생 시장에서만 장사를 해온 사장님들에게 온라인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드렸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40대, 50대들이었다. 2년 전만 해도 디지털이나 인스타그램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처음엔 나이가 들어 뭘 그렇게 공부하느냐, 지금 한다고 뭐가 되기나 하겠느냐 낸 핀잔을 줬는데 제가 돈을 벌고 선생님 대접을 받으니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를 존경한대요. 2년 전 작은 용기를 냈던 것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터전을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웹의 관점, 디지털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디지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터전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다. 이민자의 기본은 나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새로운 환경을 최대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 우리가 조만간 이민 가야 할 나라는 이미 정해졌다. 좋든 싫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 절대 나를 열애로 취급하지 말고 외곽으로 빠지지 말고 중심가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보자. 마흔은 누군가 지나가도록 비켜설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끼어들 때다.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꾸준히 하면 브랜드가 된다. 커뮤니티가 무한 확장되는 시대가 온다.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드는 법.